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당장 옆에서 자고 있는 가족을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3년 전 새벽 2시 제 아내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여보, 숨 쉬어요. 아내가 제 어깨를 흔들며 울고 있었어요. 10초, 20초, 30초. 숨을 멈췄다가 갑자기 컥 하고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단순한 코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매일 밤 죽음과 삶을 오가고 있었던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응급실로 달려갔고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1시간에 67번이나 숨이 멎었습니다. 67번이요? 거의 1분마다 죽었다 살아난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증상이 있나요?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활기찬 삶을 돕는 한도연 박사입니다. 오늘은 매일 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면 무호흡증의 진실과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이렇게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수면 무호흡증은 잠들어 있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질환입니다. 10초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뇌는 4분만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영구적 손상을 입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은 매일 밤 수십 번, 심한 경우 수백 번씩 이런 상황을 겪는 거예요. 심장은 산소를 공급하려고 미친 듯이 뛰고 혈압은 치솟고 뇌는 질식 상태가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걸 기억 못해요. 그냥 잠을 못 잤나? 피곤하네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몸은 기억합니다. 매일 밤 전쟁을 치른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두통이 오고 하루 종일 피곤해요. 이게 바로 수면 무호흡증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잠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심장마비 위험이 5배 증가합니다. 매일 밤 심장이 과부하를 겪으니까 결국 터져버려요. 대전에 사는 67세 김철민 님이 바로 그랬어요. 그냥 코골이인 줄 알았는데 3년간 방치했다가 새벽 4시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 위험이 4배 증가해요. 산소 부족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죠. 세 번째,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아집니다. 수면 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네 번째, 치매 위험이 무려 85% 증가합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죽어가거든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7배나 높아져요. 낮에 졸음운전하다가 큰일 나는 거죠. 실제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18년간 연구한 결과 중증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사망률이 정상인의 3배였어요. 무서우시죠? 그럼 이제 진단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몇 개나 해당되는지 세어 보시면 돼요. 먼저 거울 앞에서 신체적 특징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목둘레를 재어 보세요. 남성분들은 43cm, 여성분들은 38cm 이상이면 하나 체크하세요. 두 번째, 혀를 내밀어 보세요. 혀가 크고 두꺼운 편이라면 또 하나 체크해요. 세 번째, 거울을 보면서 턱의 모양을 확인해 보세요. 턱이 작고 뒤로 들어간 편이라면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 입을 크게 벌리고 목젖 주변을 봐주세요. 편도선이 큰 편이라면 이것도 체크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수면 중 증상들을 점검해 볼까요? 5번째,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코를 심하게 골아? 심한 코골이가 있다면 체크하시고요. 6번째,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중간중간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컥 하고 큰 소리로 숨을 몰아쉰다고 들었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7번째, 밤새 뒤척임이 심해서 이불이 엉망이 된다면 체크하시고요. 8번째, 새벽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 이것도 체크예요. 그리고 낮 시간 증상도 놓치면 안 돼요. 9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아픈가요? 그렇다면 체크하세요. 10번째, 원인 모를 두통이 자주 온다면 체크하시고요. 11번째, 아무리 잠을 자도 하루 종일 졸리고 피곤하다면 체크하세요. 12번째, 집중력이 예전만 못하다면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13번째, 성격이 짜증스럽고 우울해졌다면 이것도 체크하세요. 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5개 이상 해당되면 의심, 8개 이상이면 거의 확실해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스마트폰 녹음 앱을 사용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녹음을 시작하고 아침에 확인해 보면 코골이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정상적인 코골이는 일정한 리듬이 있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중간중간 조용해졌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수면 무호흡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범인은 바로 비만이에요. 목 주변에 살이 찌면서 기도를 꽉 조르는 거거든요. 특히 목둘레가 굵어질수록 더 위험해지죠. 마치 목에 두꺼운 스카프를 감고 자는 것과 같아요. 또 다른 원인은 나이예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늘어지잖아요. 목과 혀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팽팽했던 근육이 축 늘어지면서 기도를 막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술까지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재앙이에요. 알코올이 이미 늘어진 근육을 더욱 축 늘어뜨려서 기도를 완전히 막아버려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연기가 기도를 부어오르게 만들어서 원래 좁았던 길을 더욱 막아버리죠. 마지막으로 코 막힘이에요. 코가 막히면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목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일단 체중부터 줄여보세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체중을 단 10%만 줄여도 무호흡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10kg 빼면 5kg 효과가 아니라 절반 효과라니까요. 그리고 잠자는 자세도 중요해요. 등을 대고 자면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꺼져요. 그러면 기도를 막죠. 그러니 반드시 옆으로 주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테니스공을 등에 붙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뒤로 누우려고 하면 아파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꽤 효과적이에요. 또 술은 특히 조심하세요. 잠들기 6시간 전부터는 절대 금물이에요. 낮에 마신 술도 밤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담배도 당연히 끊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코막힘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생리식 염수로 코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가습기도 틀어주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꼭 치료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운동이에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혀와 목 운동인데 혀를 쭉 내밀고 10초 버티기, 소리 크게 내며 목에 힘주기, 입술 오므리고 바람 빼기 같은 간단한 운동들이에요. 하루 10분이면 되는데 3개월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만으론 한계가 있을 때는 의료적 치료가 필요해요. 가장 대표적인 치료기가 바로 CPAP입니다. 쉽게 말해서 마스크를 쓰고 자는 기계예요. 이 기계가 밤새 코나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어줘서 기도가 절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거죠. 마치 풍선을 부는 것처럼 기도를 팽팽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 마스크 쓰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처음엔 답답하고 어색해요. 하지만 2, 3주만 참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울산에 사는 이영수 님도 처음엔 박사님, 이거 정말 써야 해요?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주 후에 다시 오셔서는 박사님,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자겠어요. 20년 만에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강 내 장치라는 것도 있어요. 치과에서 만드는 마우스피스 같은 건데 턱을 앞으로 밀어서 기도를 넓혀주는 거예요. CPAP보다는 편하지만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편도선을 제거하거나 코 수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수술은 마지막 방법이에요. 재발 가능성도 있고 부작용 위험도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의료진도 얘기해 주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베개 높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목이 꺾여서 기도가 막혀요. 반대로 너무 낮으면 혀가 뒤로 밀리죠. 정확한 높이는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입니다. 보통 6에서 8cm가 적당해요. 두 번째 꿀팁은 잠들기 전에 하는 목 마사지법이에요. 목과 턱 밑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돼요. 양손으로 턱 밑에서 귀 뒤까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꿀팁은 코 스프레이 활용법인데요. 생리식 염수 코 스프레이를 잠들기 30분 전에 사용하세요. 코안이 촉촉해지고 붓기가 가라앉아서 숨쉬기 편해져요. 하지만 혈관 수축제가 든 스프레이는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해로우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꿀팁은 수면 환경에 최적화된 온도입니다. 방 온도는 계절에 따라 조절해 주세요. 겨울철에는 22도에서 24도, 여름철에는 26도에서 28도가 적당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생겨요. 다섯 번째 꿀팁은 식사 타이밍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배가 부르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폐 용량이 줄어들어요. 특히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리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정희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님은 3년 전 수면다원 검사에서 시간당 무호흡 횟수가 45회였어요. 중증이었죠. CPAP 치료와 함께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체중을 12kg을 감량하고 매일 목 운동을 하고 옆으로 자는 습관도 기르고 금주까지 하셨죠. 6개월 후 재검사에서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8회로 줄었어요. 정상 범위죠. 박사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개운해요. 하루 종일 활기차고 성격도 좋아졌다고 가족들이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완치 가능한 질환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목숨을 걸고 잠드는 공포에서 벗어나시고 깊고 편안한 잠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세요. 건강한 잠이 곧 건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잠을 되찾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숨소리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편안히 잠들어야 가족이 안심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잠이 가족의 평안한 밤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수면 습관이 내일의 활기찬 하루를 선물할 거예요. 건강한 잠으로 더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